많은 분들이 아껴주신 덕분에 시계 소식 컨텐츠가 재개된 지 약 반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념해서 지난 반년을 달군 시계 시장의 키워드들을 월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하죠. 1월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굵직한 키워드들이 넘쳐났었는데요. 그린 다이얼 시계들이 대거 공개되기도 했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호랑이였고요. 이민년인 올해를 기념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호랑이를 키워드로 한 시계를 출시했었습니다. 블랑팡이나 예거,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물론이고, IWC, 태그오이어, 스와치 같은 메이저 브랜드, 혹은 언던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호랑이 시계들을 출시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랑이 에디션은 럭셔리 브랜드 혹은 가격이 좀 나가는 브랜드에서 제작이 됐는데요. 다시 출시되거나 판매가 되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한정판이니만큼 아무래도 큰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추구했을 거고, 이를 위해선 자본력의 뒷받침이 필요했으리라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샥이나 언던 같은 아시아 브랜드들이 아닌 다음에야 12간지 에디션들이 브랜드 자체에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텐데도 꾸준히 제작되는 건 12간지 같은 키워드들은 중국으로 대표되기도 하고, 또 중국 소비량이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 위주로 호랑이 한정판들이 나온 걸 보면 비교적 타겟팅이 명확했던 에디션들로 추측됩니다. 저는 태그오이어의 시계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호랑이띠가 아닌 게 참 다행이었고요. 2월입니다. 2월에는 유난히 콜라보 제품이 많았었던 한 달이었는데요. 오리스와 크로노스의 콜라보, 또 브라이틀링과 트라이엄프 혹은 자동차 브랜드와의 콜라보, 세이코5와 브라이언 메이 콜라보 제품 등이 있었죠. 그 콜라보 중에서 2월의 키워드를 선택해봤고, 제가 선택한 2월의 키워드는 올림픽과 오메가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올림픽의 타임키퍼를 오메가가 수행해왔고, 오메가는 또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 한정판을 출시하기도 했었죠. 지난 도쿄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스피드마스터나 플래닛 오션을 베이스로 한 꽤 많은 제품을 출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올림픽 규모가 작아서인지 선택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원인이 돼서인지 판매량이 썩 많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이런 추측들을 떠나서 베이징 올림픽 때는 아쿠아테라와 시마스터 다이버 300을 베이스로 한 두 종만 출시를 했었고, 디자인에도 개체국의 색을 많이 덜어냈었습니다. 두 올림픽 다 한국과 관련된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구매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되고요. 또 오메가 코리아의 경우는 첫 메달리스트에게 해당 에디션을 선물하기도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황대현 선수와 김민정 선수에게 증정되었습니다. 2년 후에 있을 파리올림픽 에디션과 또 어떤 선수가 이를 증정받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3월입니다. 본격적으로 새해 계획이 적용되는 시기라서 신제품 출시나 가격 인상 소식이 줄을 이뤘던 한 달이었습니다. 오메가의 간판 모델들이나 브레이틀링의 레비타이머 70주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티소의 PRX 35mm 출시 소식이 확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한정으로는 글라이신 코리아가 론칭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작게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시계 시장이 러시아를 손절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키워드가 가장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문스와치가 되겠습니다. 문스와치는 지금까지도 구매하는 게 이슈가 될 정도로 꽤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시 전부터 오메가와 스와치가 콜라보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추측성 루머를 내걸었었습니다. 정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스와치의 시스템 51이 오메가에 사용되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고편이 공개된 후 문워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담은 33만원 문스와치가 출시되었고, 이와 동시에 시계 커뮤니티는 물론 온갖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큰 타이틀은 이거였죠. 30만원에 오메가와 문워치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한국 발매 당일에는 전날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당시 현장에 가 있었는데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스와치 명동점에서 판매가 되었었는데 물량도 부족하고, 또 당시 스와치는 이런 사태는 예상을 못했었는지 판매 및 응대와 관련된 지침이 정리되지 않아서 매장과 고객 모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고요.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사그라들진 않았지만 거의 200만원 가까이 판매되던 리셀가 때문에 괜한 스와치가 욕을 먹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물량도 좀 풀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제법 구매도 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구매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서울 다녀올 일이 있는데 한번 다녀와 봐야겠네요. 4월입니다.
4월에는 시계 팬이라면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달이라서 어지간한 다른 키워드들이 명함도 내밀기가 힘들었죠. 워치앤원더스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된 워치앤원더스는 사실상 바젤월드가 사라진 이 시점에 유일한 대형 시계 박람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들어봄직한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해서 신제품과 계획 또는 비전 등을 발표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한국 시계 팬들에게 강한 이펙트를 남겼던 건 롤렉스의 GMT 마스터와 튜더의 블랙베이 시리즈들이었고요. 튜더는 블랙베이 프로를 기반으로 보다 진일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공개된 제품들 대부분이 큰 호평을 들었죠. 또 IWC, 파네라이, 오데마피게, 오리스 같은 많은 브랜드들이 신제품을 공개했지만 워치앤원더스를 빛냈던 제품은 단연 롤렉스의 GMT 마스터였습니다. 좌우 반전된 디자인이 놀림당하기도 했었고 롤렉스라서 할 수 있었던 재미있다는 시도였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워치앤원더스가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 안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색깔론이나 티타늄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워치앤원더스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다음이 기다려지는 와중에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위한 세계적인 박람회도 생겼으면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는 이슈들보다는 신제품이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여름을 준비하라는 선전포고처럼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신제품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신제품 홍수 속에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복각입니다. 여기서의 복각은 단순히 과거의 제품을 현대에 다시 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 제품에 옵션을 추가한 것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5월에 공개, 출시됐던 시계들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계들이 아니라 과거 모델을 부활시키거나 기존에 있었던 모델의 색상 추가, 소재 변경 등을 통해서 선택지를 확장시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브로바와 해밀턴, WMT 등이 복각 시계를 출시했었고 예거나 예마, 타이맥스 등은 색상 추가, 지샥은 같은 디자인의 기능 추가, 티소, 블랑팡, 오리엔트 등은 사이즈 다운, 로모스, 라코, 스코버 안데르센 등은 한정판을 공개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5월에는 신제품 출시를 가장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발전된 기술이나 새로운 디자인보다는 시장의 유행이 시계에 적용되던 시기라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로서는 신제품들이 많아져서 즐거웠지만 반대로 좀 심심한 한 달이었다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새로운 시계들이 출시되길 기대합니다. 6월입니다. 6월은 영상마다 제가 계속 심심하다, 큰 이슈가 없다, 영상을 건너뛰려고 했었다 등과 같이 찡찡거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다 할 키워드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6월의 키워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와디즈와 독립군 시계가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로 장난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IWC의 마크 20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왜 시계 시장이 잠잠해지는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조금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과 코로나 규제 완화 같은 일들이 시계 시장에 조금의 침체기를 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나 전쟁 등으로 생필품가가 꽤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시계 같은 사치제에 사용되는 금액이 줄어들겠고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시계 구매에 사용되던 돈들이 다른 소비에 사용되고 있겠죠. 이렇게 시장 규모가 조금씩 작아지니까 시계 회사들이 멈칫하고 있을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요. 어제의 뉴스가 오늘 시계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올 리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들이라서 조금은 관련이 있겠다 싶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하반기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이야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6월 한 달 동안은 시계 시장이 좀 조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외에 상반기 전체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환경과 티타늄이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은 복각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큰 유행이었었고요. 한 1년 전쯤부터는 그린 컬러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복각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그린 컬러는 기존에 있던 제품에 색상 옵션이 추가되는 형태라서 이미 나올 브랜드들은 다 그린 컬러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뜨문뜨문한 상태입니다. 대신 환경과 티타늄을 키워드로 삼은 시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재활용 플라스틱 시계, 환경단체와의 콜라보나 환경 자체를 키워드로 삼은 시계, 혹은 판매금의 일부가 기부되는 시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티타늄입니다. 이건 정말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는 소재고 내구성, 가벼움 등과 같은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소비자에게 그렇게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티타늄 소재가 가공이 어려워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특유의 색감이나 무게감도 호불호가 꽤 갈립니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소재라서 빨리 유행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를 달궜던 키워드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에 저도 즐겁게 영상 작업하고 있고 제가 즐거운 만큼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 소식 영상이 아주 효자 컨텐츠네요. 아무튼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